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말을 안 하고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다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거를 잘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누구구나, 누구를 지금 말하는 거구나 하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맞추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영상의 중반부가 돼서야 아마 맞출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중반부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사람이 누군지를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학창시절에, 대학시절에 정치 철학과 정치 제도론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6.25 때는 학도의원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6.25 때 살아있었다는 사람이겠죠. 그럼 지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연세가 많을 거다. 6.25 때 학도의원군에 갈 정도의 나이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정운국 대북방송 담당 요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력한 정치인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으나 이것까지 거절을 하고 대북방송에 올인을 했습니다. 대북방송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북한에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전파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전파하겠다, 이렇게 신념을 가졌어요. 이것이 두려웠는지 북한이 나중에는 이 사람의 집에 무장공비를 침투를 시킵니다. 북한에서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장공비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살고 이 사람의 어머니께서 무장공비의 총탄에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람의 정치 철학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의 노선은 보수주의 성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요. 자유 없는 세계가 잘못하면 공산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를 너무 구속하면 자유가 없어지고 독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약이 많아지면서 인간을 전부 인간같이 취급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를 절대 반대한다. 이런 주장을 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또 자유가 전부 없어지고 그런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아마도 국민들이 공산주의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몽고메리 원수의 지도자가 가는 길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합니다. 책이죠.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로는 한국 사람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성격, 지도력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치가로서 조병옥이라는 인물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 조병옥이라는 분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자 경찰관이자 정치가였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도민유학과 독립운동에 종사를 했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안창호, 이분에 감화되어서 그의 흥사단과 수양동지회, 국민회 일에도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으로는 전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를 지목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미국 자유주의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을 내가 존경한다. 한국 사람 중에서는 조병옥, 해외 외국 사람으로서는 미국 전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요. 아마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 알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누구인 것 같다 하고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는 어렵다. 아무리 베풀어도 욕을 하는 사람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내가 재임 중에 쌀 15만 톤을 달라고 해서 5만 톤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보낼 생각이었는데 쌀을 실은 배가 원산으로 가는데 선장이 그 사진을 찍었다고 감옥에 보냈다. 이 사람이 재임 중에 북한에 쌀을 보내려고 했는데 쌀을 싣고 어떤 배가 가는데 이 선장이 북한 지역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해서 감옥에 보냈다.
선장이 배에서 사진 좀 찍었다고 무슨 문제가 되냐. 그래서 이 사람은 쌀을 안 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쌀을 달라고 매달리다가도 금방 또 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좀 누군지 아시겠나요? 또 이 사람은 야당 활동과 대통령 재직 기간 내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전직 대통령이겠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욕을 하고 마음껏 깔 수 있죠? 그런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 부를 만한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민영화, 자유화, 세계화,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작된 그런 정부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문민정부를 세운 사람이죠. 이제 아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사람 맞습니다.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극소수일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좌우를 넘어서 특히 우파 중에서도 김영삼이 어떤 인물이었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해서 제가 오늘 이 사람을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김영삼이다 라고 하면 정말 고가운 시선으로 볼 것 같아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 같아요. 그만큼 김영삼의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심지어는 김영삼은 좌파다, 좌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파 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라고 먼저 이 사람에 대한 평을 먼저 하고 이제서야 제가 이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이 YS는 노동개혁을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DJ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파가 한보 부도와 기아 사태로까지 번졌어요. 정말 이 기아 문제를 처리하고 싶었는데 DJ가 너무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IMF까지 터지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물론 이 김영삼은 YS는 뭐 그렇게까지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IMF를 맡게 된 결정적인 원인, 그것은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협조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파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책임이 6할, 7할 이상이 되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이 IMF라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IMF 때 본인이 대통령이었으므로 김영삼 책임이다. 맞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므로 IMF는 김영삼 책임이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 알고 있죠. 김대중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IMF를 맡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통령이었으니까 무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뭐 김영삼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것까지 제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개 어느 나라든지 간에 독재에서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이양되는 그 과정은 굉장히 큰 희생과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짧은 시간 만에 아주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성취를 했습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만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그런 정치인, 그 정치인이 대한민국에는 YS였다. 저는 우리 보수 우파에게 김영삼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승만이라는 국부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이것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박정희라는 부국강병의 대통령이 산업화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모두 아시다시피 산업화가 성공을 해서 국민들이 좀 먹고 살만해지고 중산층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민주화의 열기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랬어요. 먹고 살만해지면
국민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민주화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때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 YS였다. 군사정부였던 굉장히 훌륭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잘했어요. 그러나 이 분은,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정권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반동처럼 민주화의 열기가 불어올 때 이 앞에 섰던 사람이 YS인데, 그러다 보니까 YS는 분명히 우파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와 대척점에 서 있던 인물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먹고 살만한 나라로 박정희가 만든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민주화 열기가 뜨거워지게 됐고, 이 앞에 누군가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YS였다. 저는 이렇게 YS와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이 민주화에 성공한 것, 그것도 우리 우파의 업적이 아닐까요? 산업화만 우리가 이뤘나요? 민주화도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다 우리 우파가 이룬 것이다. 그렇다면 YS도 당연히 우파다. 심지어는 우익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예요. YS는 누가 뭐래도 자유민주주의자였고 시장경제 옹호론자였습니다. 이거는 뭐 토론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와 대척점에 서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좌파야. 왜? 박정희가 우파였으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 문제가 다 그렇듯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말하자면 특정 인물에게 우파 좌파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박근혜를 좋아하면 우파, 박근혜를 싫어하면 좌파. 뭐 이명박은 뭐 좌파 아니면 혹은 중도, 박근혜는 뭐 우파. 이런 식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우파 좌파를 나누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과거도 마찬가지다. 박정희가 우파였는데 이에 반대했으므로 좌파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념으로 사람을 판단해야지 맞다. 같은 우파지만 뭔가 대척점에 설 수도 있고, 같은 좌파지만 대척점에 설 수도 있다. 이념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좌우를 나누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박정희의 반대를 했다고 해서 좌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방점을 둔 것이고, 김영삼은 민주화와 자유화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 차이만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둘 다 우파였다. 둘 다 우익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에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웅적 인물이다 보니까 이 엄청난 대한민국의 영웅과 맞서 싸운 그런 모양을 보였다 보니까 약간 굉장히 평가절하가 되면서 굉장히 나쁜 그런 이미지가 씌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김영삼이 우파 진영에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다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도 김영삼을 보고 우파에 표준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명박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을 보고 우파에 표를 던진 사람도 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진짜 보수통합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우파 진영의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이승만이 나라를 세우고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레일을 깔고 그 위를 가열차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었어요. 이것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화의 물결을 일으켰던 그 시발점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영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산업화에 성공을 시키고 대한민국을 민주화에 성공시킨 이 모든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그런 이슈들을 모두 선점했던 사람들이 다 우파 진영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마음속에도 화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하면서 우리가 우파 진영 모두를 끌어안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진짜 이 시점에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김영삼계? 김영삼계는 안 돼. 친이계? 친이계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김영삼계는 김영삼계라서 안 되고 친이계는 친이계라서 안 되고 그러면은
김영삼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 보수 진영을 좋게 봤던 사람도 있고, 이명박 때문에 대한민국 보수 세력을 좋게 봤던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잘라먹고 가뜩이나 지금 우파 진영이 쪼그라들고 패가 갈려서 싸우다가 이 지경이 됐는데,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세를 더 모으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입할 생각은 못할 망정 한 사람 한 사람 쳐내기만 바쁜 이런 우파 진영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파에서 대통령이 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여기서 김영삼, 이명박 이런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꼭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런 사람들만이 정통 우파고 그 외에는 뭔가 아류작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더 쪼그라든 그 새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는 이길 수가 없다. 선거는 결국 새싸움이고, 선거는 결국 우리 편을 많이 만들면 이기는 게임인데, 지금 개파 나눠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친이라 안 되고, 이 사람은 김영삼 개라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 새를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 이런 짓을 제가 정말 두고 보기 어려워서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우파가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지난 모든 정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 지나간 과거 정부들을 극복하고 더 새로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고 나아가고 합치고 뭉쳐져야 내년 총선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 정권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김영삼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혹시 다른 분에게 공유를 할 때는, 야, 이 영상은 김영삼에 대한 얘기야 라고 미리 스포일러를 미리 말하고 전해주지 마시고, 누구 얘기인지 말을 하지 마시고 그냥, 야, 한번 이 영상 한번 봐봐. 이 영상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네가 한번 맞춰봐봐. 넌 언제 맞췄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삼, 이명박, 이 모든 대통령들을 다 아우를 수 있고, 소위 말하는 그쪽 계열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말을 하는, 굳이 그쪽 계열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다들 우파의 정치인들이다. 이 사람들을 모두 끌어안아야 진짜 말 그대로 무조건 뭉치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뭉쳐라, 이런 말은 무조건 뭉쳐라 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시작부터 거짓말인 겁니다. 무조건 뭉쳐라가 아니라 다른 계파는 다 죽어라, 우리 계파만 살아남겠다, 이런 주장일 뿐입니다. 한 계파만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도 없고 그 다음 정권 탈환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파를 위하는 게 뭔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진지하게 한 번씩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